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미니애폴리스 백인 경찰의 가혹한 진압에 사망한 흑인 남성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틀째 유혈 폭동이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상지인 미니애폴리스에선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고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근 지역 방화가 30건이나 발생했고 6층짜리 건물 공사 현장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인근 상점 약탈도 시작됐습니다. 성난 시위대는 대형마트 타겟 등 상점 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해 물건을 약탈했고 시위가 격화되면서 도심에 위치한 전당포에선 시위대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작된 시위는 미네소타주를 넘어 콜로라도주, 뉴욕, 캘리포니아까지 확산됐습니다. 한편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 FBI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강력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미네소타의 폭동 현장을 촬영하던 CNN의 취재진이 생중계 중에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취재진이 경찰의 시위대 체포 장면을 촬영하자 경찰이 취재진을 둘러쌌습니다. 취재진은 경찰의 지시에 따라 촬영 장소를 옮기는 등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흑인 및 라틴계인 리포터 오마르 히메네스를 포함해 촬영 스태프와 프로듀서를 체포했습니다. CNN 측은 해당 체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CNN 취재진은 이후 금요일 오전에 풀려났으며 티멀츠 미네소타 주지사는 체포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전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애틀랜타에서도 반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CNN 센터 주변 인도에서 시위대의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인 금요일 더 많은 인원이 시위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00명 이상의 인원이 운집할 것으로 보이며 시위대는 평화로운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틀랜타 시위대는 오늘 오후 3시 주 의사당을 시작으로 센테니얼 올림픽 공원에서 끝나는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산책길에 백인의 총격에 사망한 조지아주의 아마드 알베리, 백인 경찰의 무릎 짓누름에 사망한 미네소타주의 플로이드, 경찰의 과잉 대응에 사망한 루이스빌주의 테일러의 죽음이 오늘 시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트럼프의 게시글에 또 경고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에서 일어난 시위와 관련해 폭력배들이 조지 플로이드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만약 약탈이 시작된다면 발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트위터는 해당 글을 가리고 폭력 미화에 관한 트위터의 운영 원칙을 위반했다는 공지가 보이도록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공익 차원에서 해당 글을 볼 수 있도록 공지글의 보기 옵션을 누르면 원문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경고 문구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통신품위법 230조의 내용을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제3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컨텐츠에 대해서 기업의 법적 면책권을 부여하지만 기업이 플랫폼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게시글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해당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정명령 이외에도 관련 입법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는 해당 발표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월도미터 기준 29일 오전 10시 30분 미국의 누적 확진 환자는 177만 1,630명, 누적 사망자는 10만 3,4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인 28일 목요일 하루 동안 미국의 신규 확진 환자는 22,658명 늘었고 사망자는 1,223명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보다 일일 신규 확진 환자는 2,000명 이상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고 신규 사망자는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1,000명을 넘은 수준입니다. 조지아주의 경우 어제 오전 9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24시간 새 확진 환자는 640명 늘었고 사망자는 15명 증가했습니다. 확진 환자는 전날 증가폭과 비슷하지만 사망자는 전날 증가분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주내 확진 환자는 45,572명, 사망자는 1,9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운티별로는 풀턴 카운티, 확진 환자 4,381명, 사망자 224명, 디켓 카운티, 확진 환자 3,651명, 사망자 112명, 귀넷 카운티,
확진 환자 3,647명, 사망자 127명, 캅카운티 확진 환자 2,947명, 사망자 1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어제인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규 경제재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6월 1일부로 바와 나이트클럽의 운영이 가능하며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도 재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도 여름학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는 6월 12일부터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캠프 주지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7월 12일까지로 연장했지만 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상의 자택 대피령은 6월 12일까지로 유지했습니다. 연방경제분석국의 발표에 따르면 4월의 소비자 지출이 1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약 1조 9천억 달러가 줄어든 겁니다. 해당 수치는 경제분석국이 1959년에 통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저축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미국인들이 가처분 소득의 33%를 저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200여 개의 위장 회사를 이용해 25억 달러 규모의 불법 거래 혐의로 북한 국적자 28명과 중국 국적자 5명을 연방 대배심에 기소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 33명 중엔 조선무역은행 임원과 직원 및 대리인들이 이름을 올렸고 이들이 세탁한 25억 달러의 대부분은 조선무역은행으로 들어갔으며 해당 자금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에 사용됐던 것으로 법무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에겐 국제돈세탁방지법, 대북제재법, 대량 살상무기 확산제재법,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정오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